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이후에 보정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 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개시결정과 변제 계획 인가결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의 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시결정부터 보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하는데요. 변제 계획안대로 이행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신청이 개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 사건이 많다 보니까 1개월 만에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무상 3개월에서 심지어는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청주, 의정부, 부산이나 울산지방법원이 대체로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시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고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더라도 이 개시결정이 되면 금지명령의 효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꽤 중요한 절차가 되겠죠.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인회생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송달하는데요. 이 통지서에는 신청인이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해당 계좌는 본인의 가상계좌인데요. 대부분의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계좌를 부여해주고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에도 계좌를 부여해 주어서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개시결정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도 송달해서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마감이 되면 법원은 채권자 집회의 기일을 열고요. 채무자가 이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면 다음 절차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변제계획안대로 잘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연체 없이 잘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서 인가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은 은행연합회에게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 사실을 통보해서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1301 코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순서를 정리해보면 개시결정이 먼저고요.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기일을 거쳐 그 이후에 인가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최종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자에게 압류나 가압류 등 집행 절차가 있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압류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변제계획 인가 공고일입니다. 인가결정이 공고되면 비로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인가결정까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계획 안대로 채무를 끝까지 잘 이행해야만 비로소 최종 목적지인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되어야만 본인이 짊어지고 있던 채무가 탕감돼서 최종적으로 모든 빚에서 면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말하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